오늘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미 FTA 협상 발효된 지가 꼭 1년이 됐는데요. 이 협상 당시도 그렇고 한동안 그 이후에도 그렇고 말도 많고 참 진통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한미 FTA가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궁금해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한미 FTA 성과가 어떤지 네.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한미 FTA가 발효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지난 그 주말이죠. 네. 토요일자로 정확하게 하면 작년 1년 전에 3월 15일 날 발효됐는데요. 이 한미 FTA 관련해서는 말도 많았었죠. 참 시간 금방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때 뭐 비준했다. 네. 다시 야당이 바뀌면서 반대를 해서 네. 이명박 대통령이 또다시 뭐 비준해서 우여곡절이 많이 겪었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사실 한미 FTA에 들어간 효과는 당초 우려 또 당초 기대보다도 훨씬 높게 긍정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대체로 보면 FTA 하면 이 긍정 효과를 따질 때 보통 수출을 꼽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세계 경기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전체 수출은 마이너스 2%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우리가 한 2%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볼 때는 한참 저희한테 유리한 상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인 수출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요새 뭐 숫자에 대해서 감각이 상당히 좀 약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네. 상당히 2% 증가했을 때 꽤 큰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한미 FTA 관련된 FTA 수혜 업종이 어떨만큼 수출이 증가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미국에 대한 FTA 수혜 품목은 14%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미국에 대한 수출에도 FTA 비수혜 품목이 있거든요. 네. 비수혜 품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감소해서 FTA 수혜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명암이 더 엇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미국과 FTA 관련해서 수혜 품목은 앞서 말씀드렸지 14%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쟁국인 대만과 중국은 어땠을까 했을 땐 동일한 업종 가지고 미국에 대한 대만의 그 수출 증가율은 8%, 그 다음에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7%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FTA 효과에 따라서 FTA 그 발효에 따라서 수혜된 업종들이 경쟁국에 비해서도 훨씬 높게 나왔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국회 앞에서 뭐 이렇게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시 광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1년 동안 FTA에 따른 그 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수출은 많이 증가를 했는데 한편적으로 수입 부분에 있어서요. 일단은 협상 단계에서 가장 큰 진통이 이제 농축산물 시장이 붕괴될 것이다라는 우려였는데요. 실제 미국과의 관계 수입은 어느 정도로 나타났습니까? 네. 예. 보통 이제 FTA 이렇게 발효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역시 농산물 시장 개방 분야, 그렇죠. 그다음에 육류 시장 개방 분야. 이거 가지고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이제 FTA가 뒤늦게 출발해서 2004년 칠러 FTA 협상이 처음으로 발효가 됐는데요. 그 이후서부터 FTA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결국 이제 농산물과 육류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쇠고기며 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쪽 분야를 좀 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이 한 3% 감소했습니다. 이거 감소한 것은 국내 경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적으로 우리의 주요 국액에 대해서 수입은 감소했다고 보실 때 있는데요. 그러면 FTA 이렇게 발효가 되면 우리 우려대로 이렇게 된다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급증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 마이너스 9% 감소해서 전체 수출 감소보다 오히려 FTA 발효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더 감소했다. 그래서 우려와 달리 그렇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때 있고요.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자분이 이제 상당히 좀 농산물 분야의 개방, 그 다음에 농축산물 분야의 개방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거 봐서 혹시 FTA 발효 이전에 여러 가지 비준 과정에서 혹시 서울역 광장에 나가서 전달하신 가신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뭐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 컸었기 때문에 이제 현실화되지 데모를 않았다. 않으셨다면 우리 국민 경제를 생각해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지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표정은 지으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그 미그룹타의 전체 그 수입은 우리가 9% 감소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우려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농산물 분야와 육류 분야는 어땠을까 하는 각도에서 보면 농산물 분야도 지난 1년 동안 12% 감소했고 그러면 미국으로부터의 전체 수입은 마이너스 9% 감소했는데 네. 농산물 분야의 수입은 더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농산물의 그 증가세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육류 분야, 쇠고기 분야도 네. 마이너스 12% 감소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짚어가겠습니다. 1년 동안 가장 발효되고 첫 해가 중요한데요. 첫 해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전체로 FTA를 추진에 따라서 이 국회 앞에서 아주 쉬우고 네. 각종 이렇게 쉬울 정도로 이렇게 우리 농산물 분야의 국내 시장이 붕괴된다. 이런 쪽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적정 수요를 어느 정도 맞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네. 이렇게 한국경제TV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또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당신 왜 그렇게만 얘기하느냐? 혹시 그런 식으로 보호 우려해서 사실상 우리도 그만큼 경쟁력을 키우고 지금 지난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그런 분야에 우리 국내에 관련된 농산물을 생각해서 네. 우리 육류를 좀 많이 사주고 농산물을 좀 많이 사주고 그런 것이 사실상 FTA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은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이 발효 이전에 마치 미국에 종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려가 되기도 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 한미 FTA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수출 여건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성과가 나타난 이유로 뭐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FTA의 본래 이론적 근거를 좀 정확하게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중국과의 FTA 문제라든가 일본과의 FTA 문제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거리 시에 나가서 이렇게 시위할 정도로 본다면 FTA의 이론적 근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포착하면 사실상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원래 그 FTA는 쌍문 간에 맺은 교육 상대국과의 관세, 테리프와 비관세 장벽, non 테리프 페어를 원래 이상적으로는 제로 베이스로 제로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관세라든가 비관세 장벽의 인하 효과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수출 제품이 그만큼 가격 탄력적이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과의 이렇게 FTA에 따라서 긍정 효과가 나타나려면 미국은 사실 칠레보다 경제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품질 자체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수출 제품 자체가 가격 탄력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품질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수준을 맞춰야 된다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여건 측면에서 한국이 비교적 잘 맞춰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FTA 발효에 대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보면 긍정 효과도 저도 방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하고 무역협회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상공회에서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 정도 큰 효과가 나타날까 의아할 정도로 나타났던 데에서는 예. 왜 그럴까 했을 때는 이 FTA의 대외 정책에 가지로서 우리 입장에 가장 잘 맞는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칠레와의 보더라도 우리가 긍정 효과가 많이 났고 네. 그다음에 주요 국가의 이렇게 추진하는 그 위에 국가보다도 대부분 다 우려와 달리 긍정 효과가 많이 나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대목이 이제 미국과의 FTA 발효했다는데요. 예. 지금 이제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는 긍정 효과가 많이 나온 것은 이 FTA에 따라서 우리 긍정 효과가 나타나려는 두 가지 요건상에 우리 수출 제품이 가장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대로 우리 입장에서 그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또 부정적인 효과도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 통상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도 맥락을 좀 같이 배경을 좀 연결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왜냐면 원래 뭐든지 국제관계라는 것은 네. 한쪽 분야가 이득이 많으면 다른 분야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협상이라든가 국제 교육에서는 저희들도 국제 협상에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해 나가서 다른 기관 대표와 그렇게 협상해 보면 상호 호혜주의의 원칙을 적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일방만 이득을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일방만
이렇게 이득을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항상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것이 지금 지적하신 통상 압력 분야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FTA 발효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많이 나타나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기록한 미국에 대해서만입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140억 달러 흑자입니다. 상당히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냐? 그만큼 적자를 봤다는 얘기죠.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FTA가 잘못 추진한가 이렇게 충분히 그쪽의 통상 대표단은 물론 책임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입장에도 보더라도 지금 미국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 진흥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출 진흥책을 추진할 때 사실상 한국이 무역수지 적자가 140억 달러가 기록한다면 사실 우리에 대한 대외 통상 정책 미국 입장에서 주력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미국이 오바마 정권 집권 2기를 맞아서 전통적으로는 유럽을 중시했습니다는 이번에 집권 2기 때는 피봇 투 아시아, 피봇, 중심을 맞추다, 피봇, 중심. 그 다음에 아시아 해서 이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하는데요. 아시아에 있어서는 중국과 같은 이런 신흥국이 있고, 일본과 같은 선진국 입장에서 한국은 밸런서 입장, 중간자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통상 압력에서는 그만큼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가장 효율적인 것에 건드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진행자께서 이렇게 문제 풀 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는 가장 비용을 적게 들여서 의도했던 효과를 상당히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킬레스건을 탁 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그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시아 중시 정책에서 한국을 맞추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제 초기 맡고 있습니다는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력이 증가하는 것 이런 부분이 지금 대정책에 있으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국 차가 더 많이 보여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 실제로 많이 보여요. 그럼 앞으로 뭐 통상 압력이 더 거세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다른 국가들과 FTA는 또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한미 FTA 성과가 이렇게 크다면 당연히 새 정부에서도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출범 초기 때 FTA 관련돼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정부조직법이 이제 어제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지금 국민이 이러게끔 만들어놨으면 FTA 관련돼서 이런 입장도 조기에 가셔야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부조직법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임명도 지금 막 이렇게 선정시켜 놓은 차계에서 FTA 관련 발효가 이렇게 긍정 효과가 나타났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FTA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누가 그 한미 FTA 발효된 지 1주년 동안 토론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은 선의를 좀 바뀐 측면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든지 라인 계층에 좀 최고 책임자가 임명시켜 놓고 그 근거가 되는 정부조직법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해놓고 그리고 이 FTA 추진에 따라서 이렇게 정부가 그걸 진짜 전략적으로 관계가 없느냐 이런 거를 비판해야지. 사실상 1년 발효가 되는 시점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전문가일까 하는 그런 것 같아서 그 토론 프로를 봤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쪽에 지금 정부조직이 어직 타결되고 정부의 장관분들도 지난주에 속속속속 발표되는 이런 시점에서 사실상 FTA 잘해서 새 정부가 전략적 효과가 전략적인 부재다. 뭐 이렇게 비판한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은 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정부조직법 이렇게 타결되고 새 장관들 탁탁하다 보니까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도 FTA 관련된 이런 정책은 탄력 있게 전략을 갖고 추진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앞서 말씀같이 한국은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결국 FTA가 대외정책 과제에서는 가장 우리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여기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오바마 정부도 집권 2기를 맞아서 FTA 정책을 대외정책에 가장 주력해서 추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 국가는 범아시아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 이건 이제 TPPA라고 많이 이제 눈에 있을 것일 겁니다. 그리고 유럽과는 범유럽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 그래서 TPRP 협정을 이렇게 추진하는 상태인데요. 미국도 동시다발적으로 좀 추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머지
중국과 일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모든 일이 그렇지만 100% 만족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수출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스파게티 볼 효과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거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FTA 추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긍정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수출 기업 입장에서 많은 불만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통상의 전문가들이 사전에 많은 관련 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FTA를 출범시킨다 하더라도 실제 아무리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실현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원산지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진행자 이 김앵커랑 문앵커랑 같이 FTA 협상을 이렇게 맺는다면 사실 이쪽의 원산지 규정과 저쪽 원산지 규정은 비록 쌍무 간에 맺은 협정이라 하더라도 서로 레벨 플레이잉 필드 거치 원산지 규정의 수위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 보면 이쪽 원산지 규정이 FTA 타결됐지만 수위가 다르고 또 저쪽이 다르면 이쪽도 준비해야 되고 저쪽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짧은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FTA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런 측면의 세부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왜 스파게티 볼 효과라 하면 국수를 삶아서 이게 사발, 모울에 넣으면 국수가 서로 얽히고 설키지 않습니까? 그럼 얽히고 설키면 상당히 복잡한 겁니다.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수출업체들이 한미 FTA 따라서 또 한칠레 FTA 그동안 많이 맺었던 이런 거 보면서 원산지 관련된 부분은 스파게티 볼 효과에 따라서 수출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자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가 보완해 나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 방금 짚어주신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물론이거니와 지난 1년간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1년에 지금 발효된 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이렇게 한미 FTA 문제는 사실 어떤 주제보다도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것 같아서 2004년 한칠레 FTA 이후에 작년에 그렇게 말이 많았던 한미 FTA도 지금 이렇게 검토해보면 우리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통상 압력을 더해서 미국의 마음이 바짝 이렇게 조급할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런 한미 FTA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사후적으로 이렇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정당이 당리 장작을 위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든가 어떤 단체가 또 어떤 단체 수장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국민 전체 마치 이것이 의견인 양 해가지고 시위를 하는 근거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든지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득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인 측면이 작다면 국민경제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바라볼 필요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아마 이후에 그 일본과 이후에 중국과 FTA 추진할 때도 분명히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FTA 추진하는 거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긍정 효과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머지 미체결 국가의 FTA도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청자분 중에서 일부 이렇게 계층 부분은 서운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왜 그런 쪽으로 한쪽 부분만 얘기하느냐 한쪽 부분은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는 그렇게 서운하게 들리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서운한 부분 분명히 이렇게 정책 단계에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느닷없이 반드시 대답하는 것은 아닙니다는 왜냐하면 사전에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소통과 한답니다는 사실 이것이 잘 전달되지 않은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느닷없이 FTA 추진하면 어떠냐 하면 FTA 추진하면 나와 관련이 경우에 따라서 나와 관련은 FTA 협상이 추진하면 뭐냐면 김앤커께서는 이득을 보고 또 문앤커께서는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본다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부의 추진한 정책에 따라서 나는 이득을 보고 나는 손해를 본다면 사실상 그렇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뜻하지 않게 이득을 받던 이런 계층은 소득을 이전시키는데 양보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문앤커처럼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본 사람은 사실상 이 수혜를 본 사람의 소득을 이전시켜서
소득을 보완해주는, 여기 이제 소득 이전 채널이라 하는데요. 이런 측면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 FTA 협가에 따라서 긍정 효과가 나왔는데 당신 무슨 얘기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세부적으로는 특혜 계층의 이득을 손해본 계층에 반드시 보존시키는 이러한 보완책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FTA 협상 1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시점에서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을지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